우리나라 직접적인 산재 사망 사고로 한 해 동안 죽는 노동자가 거의 900여 명.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건설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한 450명, 500명씩 1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 1호가 바로 건설업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냥 현장 그냥 다 닫자, 그냥 작업하지 마라. 원청 본사에서 건설사 본사에서 일괄 지침을 내렸다가 도저히 공기상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짧은 현장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10일이나 현장을 세울 수 없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대신 쉴 것을 경고한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은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신 도망갈 궁리부터 했다. 기업은 이윤 추구지만 노동자에겐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온몸으로 싸웠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 생명을 보장하라. 외치고 외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용균이가 25살에 인생이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남들은 다 누리고 살 것들을 저는 딱 단절이 됐잖아요. 보고 사는 거나 뭐든지 그런 것들이 다 아픔으로 다가오죠. 아들의 죽음은 비정규직과 하청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벽은 공고했다. 이 사회가 너무 부당해요. 이 사회가 이 비정규직들을 다 올가매놓고 한쪽에 그냥 다 몰아넣어놓고 너네 나오지 마라. 아무리 부당해도 너네 그 속에서 그냥 쿡 처박혀서 시키는 대로 일해라 이거잖아요. 이게 그냥 그냥 수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그냥 어떻게 내볼 수가 있어. 다 나갔고 내 자식 같은데. 기업만이 아니었다. 정치도 국가도 죽음의 원인을 외면했다. 법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고 경영계는 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시작되던 날 참다 못한 노동계가 나섰다. 법은 책임자 처벌도 미약하고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제외하거나 유예했다. 중대재해의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이 법으로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없다. 오늘 노동계가 기자회견을 연 이유다. 산업재해가 있었고 또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기자회견은 세상을 떠난 노동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것을 함께 결의하면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추도에 이어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증언이 이어졌다. 올해 1월 1일 첫날 안산의 판지 공장에서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저희 금속노조가 있는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포스코 현장에서 새해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43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로 472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장의 위험은 제거되지 않았다. 사정은 공기업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도 입사 후 첫 교육에서 대부분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업무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모 회사에 맨홀 내부에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 발판을 설치해달라, 고정사다리를 설치해달라, 안전 인력을 충원해달라, 아무리 말을 해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자회사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용균의 죽음도 그랬다. 기업과 정부는 책임지지 않았다. 죽음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법이 강화되지 않고선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김민숙 씨는 화가 난다. 우리는 앞으로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마인드로는 기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입니다. 앞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재개정 촉구에 나서야 됩니다. 마주해야 돼요, 사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저 자식들, 저 가정 깨졌을 때 저 자식들의 아픔이 어떤지, 저 사람들이 결국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행령을 앞두고 기업들은 안전인원을 늘리고 설비를 보완하는 대신 처벌을 피하려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었다. 로펌은 중대재해법 특수를 노렸다.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 강력 처벌하라! 작업장은 죽음의 일터였다. 지난해 김용균 3주기를 50일 앞두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개한 영상은 충격적이다. 자연발화가 잦은 저탄장은 매몰과 붕괴, 가스 중독에 노출돼 있다. 분진 폭발은 수시로 노동자의 등 뒤에서 터진다. 노동자는 머리를 넣고 석탄 덩어리를 꺼내야 한다. 모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몫이다. 목숨 건 싸움을 시작했다. 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을 중단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원청이 하청에게 위험한 작업을 떠넘기고 원청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고 울부짖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외쳤다. 노동자들의 절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비정규직! 비정규직! 철폐하라! 비정규직! 시위는 늘 연행으로 끝났다. 노동자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검찰청 안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비정규직 철폐 시위 1심 선고가 있는 날, 싸움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말이 없었다. 이날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시위를 주도한 김수혁은 실형을 받았다. 시위에 동참한 비정규직 16인은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았다. 판결은 불법 파견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인정했지만 행정 낭비를 우선시했다. 노동자 시위는 처벌받았지만 11차례나 기업에 내려진 대법원의 불법 파견 시정명령은 집행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처벌받는다는 게, 재판 자체를 받는다는 게 이해 안 되는 대한민국이고,
진짜 그 불법을 저지른 회사들은 왜 그 나라에서 가만히 냅두고 보고만 있는지.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이 없는 건지. 분하고 억울해요, 억울해. 걱정,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막 억울한 심정이 자꾸 쌓여가니까. 아니, 한익스프레스도 38명 죽었는데 거기도 그냥 저거 무죄라고 다 때렸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공기단체 김미숙 씨는 죽음이 방치되는 세상이 억울하다. 작업을 해갖고 결국 사고가 난 게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40명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안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무죄 판결이면 계속 기업들은 뭘 보고 그 재발방지 대책을 하겠어요. 아, 당연히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무죄겠지 하고 또 다음에 또 그렇게 진행하겠죠. 아, 억울한 거는 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다치고 잡혀가도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싸우며 살아서 퇴근하게 해달라고 노동자는 간절히 외친다. 그러자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돼야 한다. 죽음의 일터는 바뀌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15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상황은 더 나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법 강화는커녕 이마저 무력화할 조짐이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더 이상 일하다 죽을 순 없다. 포스터 속 김용균이 지금도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 그거 있잖아. 넌 이름을 불러주는 꽃이었다. 오늘 선식이 꽃이 폈어. 그치? 완전히 다른다니까. 봐봐. 젊었을 때. 임신했어. 엄마 꿈에도 많이 나타나주고, 꿈에 나타나주는 게 얼마나 좋은데.